해외 순방 중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했고, 언론 노조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은 없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발언 논란 보도를 놓고 좀 강공태세로 정한 모양입니다. 일단 상황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대응을 택했다고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제 당의 관계자들이 사안의 어떤 진상을 직접 당사자에게 묻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이 이제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수습하려다 보니까 자꾸 답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 실패가 뒤늦은 강경 대응을 오히려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수습은 불가능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당내 결집이라도 하자 또는 지지층 결집이라도 하자. 어차피 친하기 어려운 어떤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이 기회에 아예 선명하게 적대 전선을 긋고 투쟁을 좀 더 강하게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임 건의안을 이제 상정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상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이 정쟁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제스처로서 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수리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실책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뭐 외교적 실책에 대한 어떤 비판의 차원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한 후에 당내 결집을 또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안건을 좀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왜 이제 그 어떤 경질의 대상이 그 외교부 장관인가? 왜냐하면 이제 안보실장과 이제 그 일 처장 김태호 일 차장의 경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조금 또 이제 의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더 지금 책임이 더 크다고 여겨질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의 경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실책을 유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들어서요. 국익을 이런 정쟁 도구나 게임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왔는데 외교 결과나 평가보다는 일단 이 비속어 발언 논란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비속어 논란이 왜 이렇게까지 좀 커진다고 좀 보시나요? 이 인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제 성격과도 인제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모든 일을 인제 깔끔하게 사과를 하면 오히려 인제 수습이 빠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제 나이를 먹거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과하기를 좀 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제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탓을 돌리죠. 그런 지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깥에는 오히려 불화나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는데 "네가 인제 대외적으로 나의 면을 그렇게 깎아서야 쓰겠느냐?"라는 식으로 자꾸 인제 억누르는 그런 이제 권위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씁쓸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푼 것이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 수습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고 인제 여야가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만 역시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순방 논란에 대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제 그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인제 순방 결과가 어느 정도 인제 국내에 알려지고 나서 인제 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의 조문부터 인제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 정상과의 이제 회담 관련해서 어느 것 하나 그리 인상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라고까지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대했던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관련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치솟는 환율 속에서도 기대했던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얻지 못했고, 또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을 약간은 구걸하는 듯한 이미지가 연출됐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성과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투자 유치 같은 것도 뭐 성공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묻히기에 충분할 만큼 잡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 날리면 논쟁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바이든이라는 응답이 2배 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뭐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느냐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수치의 분포가 거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 여부와 어떤 정도 이제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또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한참 15시간이나 이제 지난 뒤에 사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제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것을 사실상 이제 믿음의 문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들린다는 식으로 이게 전선이 바뀌면서 이와 관련된 것을 정치적 문제로 이제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어서 동시에 국익과 동맹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국익이나 동맹이라고 하는 가치를 이제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편가르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사안을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진행한 여론조사 개요를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공동 주관한 이번 조사는 넥스트위크 리서치가 진행했고요.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산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C 광주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게 좀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2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일단 다음 주 내로 결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을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는 이제 오늘은 조금 어렵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가처분의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가처분 결과를 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판사가 이제 동일한 사람이라는 이걸 생각하면 크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새롭게 그 당헌 개정 사건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심사와,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와 관련된 가처분 심사에서 이제 인용 결정이 났을 때 그 결과를 두고서 국민의힘 비대위 측이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심리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측이 지금 이제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더 큰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될지 아니면 질서를 다시 이제 수습하게 될지가 결정되니까 잘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또한 정치적 판단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약간 아이러니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판사로서는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 또는 정당의 이제 합법적인 운영이 더 정치적 이익이 큰 것이냐, 아니면 보수 정당 국민의힘 정당의 질서 수습이 더 큰 정치적 이제 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다음 주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판단이 나오든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좀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과정을 지켜봐서도 알지만, 이준석 대표와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당권파들은 이제 같이 가기 힘든 상황이고, 심지어 당 내의 여론도 점점점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배척하는 분위기가 더 역력해서요. 인용되는 경우에
결국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이준석 대표를 배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또 이제 당 외에서 투쟁을 이제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기각되는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는 당 외에서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됐든 이준석 대표와 현재의 국민의힘 당권파들 간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리스크가 있다면 민주당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죠. 일단 다음 달 18일에 이재명 당대표의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이것은 이제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이제 선거법 위반 재판인데요. 뭐 크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제1처장을 시장 제지 때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거나 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용도 변경을 요청한 걸 압력으로 느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대부분 다 이제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을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외에도 이제 많은 사건들이 또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이 예고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능성이죠. 그러나 이제 이 가능성만으로 그것을 사실 이제 범죄자로 이제 인식을 국민들에게 이제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도라면 동시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사실로 입증하려는 것은 이제 사법적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서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이 한편으로 정치적 의도에는 정치적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고 사법적 의지, 이제 검찰의 의지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법적으로는 맞서는데 실패하면서 정치적으로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결국 지지자들에게 음모론만 자꾸 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재창당을 선언하고 이 차기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초대 대표였던 천호선 전 대표가 당의 기대를 접었다면서 탈당했습니다. 이 정의당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천호선 전 대표의 탈당은 사뭇 의미가 있죠. 그런 이제 그분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탈당 러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제 당원들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모로 지금 이제 악순환에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이동영 전 수석 대변인,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 5명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했는데요. 네. 당대표만 뽑는 이제 선거는 아닙니다. 이제 당 부대표 그 외에도 전국위원, 당 대의원, 지역위원 등도 선출하는 당직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과연 이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뭐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에는 다 동의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상충하고 있어서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핵심 문제는 당 내에 지적인 또는 인적인 헤게모니가 이제 부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확실히 서 있고 다수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제 끌고 갈 텐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이제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이것이 단순히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대한정당이 어떻게 이제 자기를 새롭게 수습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제 누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다수 당원의 지지를 이끌어냈을지 좀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렵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민생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정당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